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24년 9월 25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. 정통 언론의 길을 걷고 있는 최보식의 언론에 실린 최보식 편집인의 아주 감칠맛 나는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최보식의 언론은 의료 대란 사태를 보도하면서 아주 공정하게 사실에 따라 보도를 했습니다. 공정하다는 말은 기계적인 무슨 양비론이나 양시론 같은 게 아니고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정부의 무리한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.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팔수 같은 역할을 했을 때 이런 정도를 걸어간 최보식의 언론 같은 언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언론의 정통성을 지켜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제목이 의료의 의자도 김건희의 김자도 안 나온 보스의 단체 회식. 보스의 단체 회식. 보스라고 하면은 보통 집단 결사체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? 의료의 의자도 김건희의 김자도 안 나온 보스의 단체 회식. 윤 대통령이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말했다.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90분간 만찬을 하면서 의료의 의자도 김건희의 김자도 민생의 민자도 안 나왔다고 한다. 윤 대통령은 30여 명 참석자들을 앉혀놓고 체코 방문 성과, 원전 수주를 쭉 이야기했고 참석자들은 경청하면서 다른 화제를 꺼내거나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.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 말씀 중간중간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질문을 했다고 전했다. 독대를 요청했다가 거절받았던 한동훈 대표는 만찬 자리에서 따로 인사말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한다. 한동훈은 이날 현장에서 정무수석에게 다시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으나 답변은 못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. 대통령실은 만찬이 끝난 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. 상견례와 함께 당 지도부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만찬이었다고 언론에 릴리스했다. 그러면서 이날 만찬 메뉴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한식이었고 윤 대통령이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. 대통령과 국힘 지도자들 간에 어렵게 이루어진 만찬에서 얼마나 알맹이가 없었으면 대통령실이 메뉴 소개에 공을 들였겠나 싶다. 말 그대로 조직의 최고 보스가 그냥 단체 회식을 시켜주고 참석자들은 저녁만 먹고 나온 셈이다. 물론 회식 비용은 윤 대통령의 개인 돈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다. 조갑제닷컴 대표는 미국 같으면은 이런 식사엔 국가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.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고 국군 통수권자일 뿐 여당 총재가 아니고 이런 파티의 성격은 공적인 요소가 없다며 여당이나 야당 행사에 국가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것쯤은 특수부 검사 출신 두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. 윤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. 국정 운영은 골치 아프고 세금으로 잘 먹고 잘 누리면서 측근과 부하들에게 인심을 쓰는 대통령의 이미지만 계속 연출하고 있다. 이날 만찬은 자신을 배신한 한동훈과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지만 만찬 이야기를 꺼낸 터라 여론의 눈치가 보여 만든 자리였을 거다. 윤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모두를 초청해 만찬을 하는 걸로 했다. 그런데 만찬 이틀 전인 28일 대통령실은 추석 민생이 우선이니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알렸다. 바로 전날 한 대표가 상의도 없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 중재안을 내놓자 윤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해 만찬을 연기했을 거라고 다들 추측했다. 그런 윤 대통령이 친윤계로 분류되는
윤상현, 김민전, 인요한 의원을 관저로 불러 따로 만찬을 가졌다. 한동훈 대표를 빼고서 그 자리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와 의정 갈등, 지역 민심 동향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. 윤 대통령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거래하고 원외대표 한동훈을 패싱해 버릴 수 있다. 대통령 지지를 못 받는 여당 대표는 허수아비와 비슷한 신세가 된다. 하지만 원한을 품은 한동훈이 정면으로 반격에 나서고 당이 분열될 때 지지율 20%대 윤 대통령은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이다. 이 마지막 이게 결정적입니다. 윤 대통령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거래하고 원외대표 한동훈을 패싱해 볼 수 있다. 대통령 지지를 못 받는 여당 대표는 허수아비와 비슷한 신세가 된다. 하지만 원한을 품은 한동훈이 정면으로 반격에 나서고 당이 분열될 때 지지율 20%대 윤 대통령은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이다. 그때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매달린다고 한들 이미 늦다는 암시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도무지 정치적 감각이나 계산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. 계산이 안 된다 이겁니다. 이른바 개혁이란 걸 하려면은 철저한 도상연습 그리고 플랜 B, 플랜 C, D까지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무턱대고 마치 무슨 주술이나 되는 것처럼 의대 정원 2,000명 늘리기를 내질러 놓고 지금은 수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한동훈과 척을 찌고 있습니다.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. 지지율이 계속 폭락할 때 여론이 악화되고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때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바로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. 바로 2016년 유승민, 김무성 세력의 위치에 한동훈이 놓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. 그런데 마치 보스의 단체 회식 같은 그런 만찬을 하면서 국민들을 아주 화나게 하는 메뉴 이야기를 하고 다 보도된 체코 원전 수주 자랑만 하면은 세월이 멈춰줍니까? 세월이 윤석열을 위해서 스톱해 주느냐 이겁니다. 칼 마르크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. 역사는 되풀이된다. 처음에는 비극으로, 두 번째는 소극으로, 코미디라는 뜻이죠. 소극으로. 윤석열 대통령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. 오는 가을, 겨울, 그리고 봄,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뢰밭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점치는데 어제의 만찬에서 있었던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보스의 단체 회식. 감사합니다.